아침마다 화장실에서 20분, 30분씩 앉아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배에서는 분명히 신호가 오는데 막상 병이에 앉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그 답답함, 정말 고통스러우시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 고통을 해결하려고 약국에서 광고에서 본 변비약을 사 드시는데 그 약이 오히려 여러분의 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약국에서 하루 단돈 200원으로 살 수 있는데 정작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노인성 변비의 진짜 해결책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채널 돌리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화기 내과에서 20년 넘게 어르신들의 장 건강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광고에서 봤다며 변비약을 사 드셨는데 처음엔 좀 되는 것 같더니 점점 효과가 없어지고 오히려 배가 더 아프고 더 힘들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는 그 이유를 여러분께 솔직하게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왜 어르신들의 변비가 젊은 사람들의 변비와 근본적으로 다른지. 둘째, 광고에서 파는 변비약이 어르신들께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셋째,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진짜 해결책과 생활습관 4가지, 이 3가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에서 계속 함께 하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0세 김순자 어르신입니다. 슬에 자녀 2, 손주 3을 두신 활기찬 분이셨는데 4년 전부터 변비가 시작되면서 아침마다 화장실이 전쟁터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화장실에 앉아 계셨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배는 늘 더부룩하고 묵직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으셨다고 해요. TV에서 본 변비약을 사 드셨는데 처음에는 조금 나오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아무 효과도 없어지고 오히려 배가 쥐어짜는 것처럼 아파서 결국 응급실까지 가셨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이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나셨는지는 영상 끝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 절대 혼자가 아니십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4분이 매일 이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그만큼 흔하고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배에서 무언가 신호가 오는데 막상 변기에 앉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힘을 주면 줄수록 오히려 더 막히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간신히 조금 나오더라도 완전히 나온 느낌이 없어서 하루 종일 배가 무겁고 불쾌하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변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나올 때 항문이 찢어질 것 같은 통증을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을 정말 잘 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부터 이 모든 것의 원인과 해결책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변비는 젊은 사람들의 변비와 원인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비싼 약을 드셔도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젊은 사람들의 변비는 대부분 장이 너무 과도하게 긴장해서 생깁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불규칙한 식사를 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할 때 장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변이 내려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치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차가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것처럼요. 이런 경우에는 장을 자극해서 억지로 움직이게 하는 약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장을 움직이는 근육 자체가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밥만 먹어도 자연스럽게 신호가 왔는데 이제는 그 신호 자체가 점점 약해집니다. 게다가 배변 반사라고 해서 변이 직장에 도달하면 몸이 자동으로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반사 신호도 많이 둔해집니다. 배터리가 오래된 스마트폰처럼 반응이 느려지는 겁니다. 힘이 없어진 장 안에서 변은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장이 변에서 수분을 계속 빼앗아 가면서 변은 점점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딱딱해진 변은 더 나오기 어렵고 더 오래 머물수록 더 딱딱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완성 변비, 즉 노인성 변비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장을 강하게 자극하는 약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힘이 빠진 장 근육을 채찍질해서 억지로 더 쥐어짜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변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미 지친 근육이 더 빨리 지쳐버립니다. 장은 더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약의 효과에 의존하게 되면서 약을 안 먹으면 아예 움직이지 않는
않는 장이 됩니다. 변비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자극성 변비약은 장에서 전해질을 과도하게 배출시킵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탈수가 오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 리듬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비를 해결하려다가 심장 건강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경험하시는 패턴입니다. 처음에는 약이 듣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점점 효과가 없어지고 배만 더 아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마 적지 않으실 겁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똑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광고에서 본 변비약을 2년 넘게 드셨는데 처음엔 조금 나오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약을 2알, 3알씩 늘려도 효과가 없어지고 배만 더 쥐어짜듯이 아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으로 응급실에 입원하셨습니다. 광고만 믿고 드신 약이 오히려 건강을 해친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중에 나와 있는 변비 관련 제품들에 대해 솔직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광고에서 자주 보이는 비사코딜 계열이나 센나 계열 약들, 이것들이 바로 어르신들께 맞지 않는 자극성 변비약입니다. 장의 신경을 직접 자극해서 강제로 수축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노인성 변비에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방식입니다. 단기간 사용은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간 복용은 오히려 장을 더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TV에서 엄청나게 광고하는 유산균은 어떨까요? 유산균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유산균은 변비를 직접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장내 환경을 서서히 개선해서 변비가 덜 생기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급성 변비나 심한 변비에는 유산균만으로는 효과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싼 제품이 반드시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한 보시기에도 훌륭한 유산균이 가득합니다. 수십만 원짜리 유산균 제품을 굳이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로에는 어떨까요? 알로에는 알로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자극성 변비 효과를 냅니다. 즉 알로에도 어르신들의 노인성 변비에는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드시면 자극성 변비약과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진짜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산화마그네슘입니다. 약국에서는 마그밀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귀가 번쩍 뜨이실 겁니다. 하루에 단돈 20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국제소화기내과 학회 가이드라인에서 노인성 변비의 1차 치료제로 권고하는 약입니다. 어떻게 작용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장 안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건조한 흙에 물을 뿌리는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변에 수분을 공급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동시에 장을 억지로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장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채찍질이 아니라 윤활유를 넣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십 년의 임상 경험이 축적된 안전한 약입니다. 실제로 마그밀을 복용하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며칠 안에 변이 부드러워지더니 화장실이 편해졌다, 배를 쥐어짜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하십니다. 다만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마그네슘이 신장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마그네슘이 체내에 쌓일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이라면 이보다 가성비 좋은 노인성 변비 해결책은 없습니다. 복용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반드시 적은 용량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한 정, 자기 전에 한 정, 이렇게 하루 2정으로 시작해보세요.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점차 늘려가실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가 날 수 있습니다. 본인 몸에 맞는 용량을 천천히 찾아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상이 나아지면 조금씩 줄이거나 불편하실 때만 드시는 방식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드시기 전에 가까운 약국에서 약사님께 한번 여쭤보시면 더욱 안심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마그밀만 드신다고 변비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 개선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4가지 생활 습관, 이것이 마그밀과 함께 실천됐을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4가지는 돈 한 푼 들지 않거나 다이소에서 몇천 원이면 해결됩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생활 습관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밤새 자는 동안 장 운동은 거의 멈춥니다.
그런데 아침에 따뜻한 물이 위장에 들어오면 위장과 대장 사이에 반사작용이 일어납니다. 대장이 수축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이유입니다. 따뜻한 물이 이 반사를 가장 자연스럽게 효과적으로 자극합니다. 혹시 찬물이 더 자극이 강할 것 같다고 생각하셨나요?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찬물은 오히려 장을 움츠러들게 해서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따뜻한 물이어야 합니다. 오늘 저녁 취침 전에 보온 물통에 따뜻한 물을 미리 담아두고 내일 아침 눈 뜨시자마자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침대 옆에 두고 주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잠자고 있던 장을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두 번째 생활 습관은 매일 20분에서 30분 걷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집안일도 하고 마트도 가는데 굳이 따로 운동을 해야 하냐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장을 움직이는 것도 결국 근육입니다. 몸을 적게 움직일수록 장도 게을러집니다. 특히 소파나 침대에서 오래 앉아 계신 시간이 길어지면 장 운동이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격렬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동네 한 바퀴, 아파트 단지 한 바퀴만 걸으셔도 충분합니다.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 나가보세요. 건강도 좋아지고 손주들과 소중한 추억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걷는 것이 비싼 약보다 훨씬 강력한 변비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 습관은 수용성 섬유소 위주로 드시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오해를 반드시 풀어드려야 합니다. 채소를 많이 먹으면 변비가 해결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반만 맞습니다. 어떤 채소를 어떻게 드시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섬유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섬유소와 물에 녹는 수용성 섬유소입니다. 딱딱한 생채소에는 불용성 섬유소가 많습니다. 이것을 장 운동이 약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장이 밀어낼 힘도 없는데 딱딱한 섬유소 덩어리가 장 안에서 더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수용성 섬유소는 물을 흡수해서 젤처럼 부드럽게 변합니다.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 건강 전체를 개선해줍니다. 수용성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역국, 된장찌개, 버섯볶음, 고구마 줄기볶음, 사과, 바나나, 귤, 귀리입니다. 이 음식들이 전부 우리 식탁에서 이미 자주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늘 된장찌개와 미역국을 끓이셨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서 이런 반찬을 조금 더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변비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생활 습관은 배변 자세 교정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내용입니다. 서양식 변기가 생기기 전 우리 어르신들이 재래식 화장실에서 쪼그려 앉는 자세로 용변을 보실 때 변비가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다는 것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에서는 직장과 항문이 거의 일직선이 됩니다. 변이 나오는 길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겁니다. 마치 구부러진 호스를 똑바로 펴면 물이 잘 나오는 것처럼요. 반면 서양식 변기에 그냥 앉으면 직장과 항문이 꺾인 각도를 이루게 됩니다. 억지로 힘을 많이 줘야 하고 그래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화장실을 다 뜯어내야 할까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변기 앞에 발받침대 하나만 두시면 됩니다. 발을 발받침대에 올리면 무릎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쪼그려 앉는 자세와 비슷한 각도가 만들어집니다. 인터넷에서 변기 발받침대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제품이 나옵니다. 다이소에서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몇천 원이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내일 당장 하나 구입해보세요.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드실 겁니다. 이제 잠깐 변비에 대한 흔한 오해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변비가 더 심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오해, 하루에 반드시 한 번 배변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배변 횟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루에 3번에서 일주일에 3번 사이가 모두 정상 범위입니다. 본인의 평소 패턴에서 크게 벗어날 때를 변비로 봐야 합니다. 어제 못 봤다고 당장 약부터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오해, 물을 많이 마시면 변비가 해결된다. 수분 섭취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물만 많이 마신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들은 과도한 수분 섭취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 6잔에서 8잔, 약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 오해, 변비에는 고구마가 최고다. 고구마에는 수용성과 불용성 섬유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가스가 차고 더부룩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구마보다는 고구마 줄기를 볶아 드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네 번째 오해, 변비에는 무조건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딱딱한 생채소의 불용성 섬유소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채소는 살짝 익혀서 드시거나 수용성 섬유소가 풍부한 종류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쯤에서 꼭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보다 먼저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첫째, 변에 붉은 피가 섞여 나오거나 변이 검은색인 경우입니다. 장출혈이나 대장의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변비가 생긴 경우입니다. 다른 질환이나 복용하시는 약의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셋째,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변비와 함께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넷째,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장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변비와 함께 심한 복통이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변비가 아닌 더 심각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주세요. 건강 앞에서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드시고 계신 어르신들은 변비의 원인이 그 약들에 있을 수 있습니다. 철분제, 칼슘제, 일부 고혈압약, 진통제, 한구울제 등 변비를 부작용으로 일으킬 수 있는 약들이 꽤 있습니다. 새로 약을 드시기 시작한 후 변비가 생겼다면 담당 의사나 약사님께 꼭 말씀해 주세요.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도 장 운동이 느려져서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비가 오래 지속되면서 늘 피곤하고 추위를 많이 타시고 체중이 늘었다면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당뇨가 오래되신 분들도 자율신경이 영향을 받아 장 운동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변비 자체만 치료해서는 한계가 있고 근본 원인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응급실에서 퇴원하신 후 김순자 어르신은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신장 기능 검사 결과 정상이었고 저는 마금이를 하루 2정씩 처방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4가지 생활 습관을 하나씩 시작하시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침에 따뜻한 물 마시기만 하셨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아파트 단지 산책을 추가하셨습니다. 셋째 주에는 식사 때 미역국과 버섯 반찬을 챙겨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넷째 주에는 다이소에서 발받침대를 사서 병이 앞에 두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침마다 30분씩 화장실에 앉아 계시던 것이 10분 이내로 줄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배변이 규칙적으로 돌아왔습니다. 3달이 지나자 마금일 없이도 자연스러운 배변이 가능해지셨습니다. 어르신이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침마다 손주들이랑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 화장실 걱정 없이 손주들 따라 공원도 갈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첫째, 노인성 변비는 젊은 사람 변비와 원인이 완전히 다릅니다. 장 근육이 약해지고 배변 반사가 둔해지는 이완성 변비입니다. 이 원인을 모르고 자극성 변비약을 드시면 장이 더 망가집니다. 절대 광고만 보고 약을 고르지 마세요. 둘째, 노인성 변비에 맞는 약은 산화마그네슘, 즉 마금일입니다. 국제 가이드라인에서 1차 치료제로 권고하는 약이고 하루 200원이면 됩니다. 단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시면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셋째, 4가지 생활 습관을 반드시 함께 실천하세요. 아침에 따뜻한 물 1컵, 매일 20분에서 30분 걷기, 수용성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 챙겨 먹기, 병이 앞에 발받침대 두고 배변 자세 교정하기, 이 4가지를 마금일과 함께 꾸준히 실천하시면 반드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이 2가지만 시작하세요. 저녁에 약국에 들르셔서 마금일 1통을 구입하시고 내일 아침 눈 뜨시자마자 따뜻한 물 1컵을 마시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이 2가지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변비는 숨겨야 할 부끄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10분 중 4분이 겪는 아주 흔한 건강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래 방치하면 치질이 생기고 장 근육이 손상되고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 얼마나 힘든 시절을 버텨오셨습니까? 자식들 키우고 가정을 일구시면서 정말 많은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 강인함을 발휘하실 차례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손주들이 크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손주들 결혼식에도 가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어르신으로 오래 곁에 계시는 것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소중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주변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에 변비하고 적어주시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께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